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차가 공중에서 회전하며 도로 위로 떨어졌는데 운전자가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고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을 경악시킨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완고한 편견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스트라우드예요. 저는 화물트럭을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매일 조지아 주 고속도로를 달리며 물건을 배달하죠. 저는 애틀랜타 외곽에 아내와 13살 딸 리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올해 38이고 트럭 운전사가 되기 전에는 미 해병대에 있었어요. 그 시절 저는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국에서 만든 차만 몰았어요. 튼튼하고 믿을 수 있고 마치 전차처럼 단단하거든요. 지금도 10년 넘게 타고 있는 SUV가 있어요. 긁힌 자국도 많고 좌석도 낡았고 도장도 색이 바랬지만 저는 그 차를 정말 좋아해요. 그 차는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차고로 들어가서 차보닛을 툭툭 두드리며 이렇게 말해요. 자, 친구야. 오늘도 도로 위로 나가자. 그건 저에게는 일종의 습관이에요. 그냥 저와 제 SUV,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외국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서 만든 차는 더더욱요. 겉보기에 반짝이고 예쁜 건 알겠어요. 매끄러운 곡선, 번쩍이는 라이트. 보기에는 정말 멋지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진짜 사고가 나면 저런 차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제 눈에는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장난감처럼 보였어요. 겉은 반짝이고 속은 약한 그런 차요. 하지만 리비는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식탁에서 계란과 토스트를 먹고 있는데 리비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오더니 눈을 반짝이며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아빠, 이 차 진짜 멋지지 않아요? 최고죠? 화면에는 막 출시된 전기차가 나와 있었어요. 브랜드 로고를 보니 한국 차였어요. 저는 한 번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리비야, 나중에 내가 차를 살 때가 되면 아빠가 진짜 차 골라줄게.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미국 차로 말이야. 저런 건 말이지. 뭐랄까. 번쩍거리는 깡통 같은 거야. 리비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무룩해졌어요. 고개를 툭 떨군 채 중얼거리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한국차 좋다고 하던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토스트를 한 입 더 베어 물었어요. 얘야, 아빠는 도로 위에서 20년 넘게 운전했단다. 차가 어떻게 박살나는지도 다 봤어. 아빠는 아는 걸 믿는 사람이고 저런 차는 안 믿어. 그때 아내가 식탁 건너편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리비야, 아빠가 좀 고집이 세긴 해도 마음은 좋은 분이야. 그러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리비 손을 토닥여줬어요. 저는 일어나서 트럭 열쇠를 챙기고 두 사람의 머리에 뽀뽀를 해줬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 저녁 전에 올게. 차고로 걸어가면서 SUV를 힐끗 바라봤어요. 입을 꾹 다문 채 제가 혼잣말로 중얼였어요. 진짜 차는 이런 거지. 튼튼하고 미국산이고 안전한 거.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곧 깨질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인생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세상은 꼭 반대로 증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훈은요, 불과 몇 마일 앞 고속도로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날이었어요. 도로는 말끔했고 바람도 적당했어요. 모든 게 평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대형 트럭을 몰고 있었고 그날은 애틀랜타 외곽에 물건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는 길게 쭉 뻗어 있었고 양옆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트럭 엔진은 평소처럼 안정적인 소리를 냈고 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올려서 컨트리 음악을 들으며 핸들을 톡톡 두드렸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평범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하루였죠. 그런데 그때 검은 SUV 한 대가 제 앞쪽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차체가 매끈했고 휠은 반짝였어요. 로고를 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차였어요.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사람들은 왜 저런 차를 사는 걸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겉만 번지르르하지 사고 한 번 나면 그냥 박살 날 텐데. 그런데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른쪽 차선에서 하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요. 눈에 띄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헉! 그 픽업 트럭에서 앞바퀴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그 바퀴는 빠르게 회전하면서 도로를 가로질러 굴러갔고 곧바로 검은 SUV를 향해 돌진했어요. 꽝! SUV의 앞부분을 정통으로 맞은 바퀴는 엄청난 충격을 줬고 SUV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하늘로 솟구쳤어요. 그 차는 그냥 튕겨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떠올랐어요. 최소 4m는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고속도로에 쾅! 하고 떨어졌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안 돼, 제발 안 돼. 입에서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SUV는 구르면서 조각난 유리와 부서진 금속을 사방으로 뿌렸어요. 주변 차들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차선을 바꾸며 피했어요. 경적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저는 최대한 빨리 브레이크를 밟고 트럭을 갓길에 세웠어요. 연기가 나고 있는 SUV는 도로 한복판에서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저 안에 있던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트럭에서 뛰어내렸고 휴대폰을 꺼내 911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어요. 심각한 사고가 났어요. 차가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굴러서 전복됐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사고 차량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군대에 있을 때 봤던 사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발 누가 살아있기를. SUV는 여전히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앞 유리는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문짝은 찌그러졌고 타이어 하나는 떨어져 나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운전석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성이 천천히 스스로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녀는 머리에서 피가 조금 흐르고 있었지만 걸을 수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 달랐어요. 이건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서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 하늘로 날아오르고 빙글빙글 돌다가 고속도로에 떨어진 차에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여성이 지금 제 눈앞에서 두 발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피범벅이었거나 쓰러져 있거나 의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어요. 약간은 어지러워 보였지만 확실히 스스로 걸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말을 할 수 있었어요. SUV 문 옆에 기대어 선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저도요, 제가 말했어요. 트럭에서 사고 전부를 봤거든요. 그건 진짜 심각한 사고였어요. 제가 살면서 본 것 중 제일 끔찍했어요. 그녀는 제 쪽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어요.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SUV를 다시 봤어요. 차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뒷유리창은 박살나 있었어요. 차체는 엉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운전석 쪽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어요. 에어백은 정확하게 터졌고 차 프레임은 운전자 쪽을 단단하게 지켜준 것 같았어요. 그녀가 앉아 있었던 자리만은 안전하게 보호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차예요. 설마 이렇게 잘 버텨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 차요? 제가 평소에 깡통차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 차가 지금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줬다니요. 그녀가 힘겹게 길가에 앉자 저는 급히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어요. 케일라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멈춰 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건 당연하죠.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살아서 나오는 걸 보고 솔직히 놀랐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거든요. 케일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운이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운이 아니에요. 그건 기술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급차와 경찰차, 소방차까지 줄지어 도착했어요. 구조대원들이 케일라 쪽으로 달려가자 저는 몇 발짝 물러섰어요. 그들이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한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격자이신가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 다 봤습니다. 제 블랙박스에도 전부 찍혔어요. 영상 확인 가능할까요? 물론이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게 보여드렸어요. 영상을 본 그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옆에 서서 멍하니 SUV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두렵거나 충격받아서가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 미국 차만이 최고다, 한국 차는 약하다, 겉만 멋지다. 그 모든 생각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사고가 제게 알려준 건 하나였어요. 진짜는 직접 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진짜를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멍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어요. 그 바퀴, 하늘로 떠오른 SUV, 그리고 걸어서 나오는 케일라.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사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내는 포크를 들다가 손을 멈췄어요. 걸어 나왔다고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요. 제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런 충돌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멀쩡하게요. 한국 차였대요. 그 차가 지켜줬다더라고요. 딸 리비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어요. 봐요, 아빠. 제가 한국 차 좋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 생각났어요. 제 트럭 블랙박스.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영상 파일을 열어봤어요. 모든 장면이 정확히 기억한 대로였어요. 픽업 트럭에서 바퀴가 빠지는 순간, SUV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순간, 그리고 케일라가 스스로 나오는 그 장면까지. 그건 영화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올라왔어요. 공포도 아니고 단순한 충격도 아니었어요. 책임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처럼 한국 차를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제 SNS 계정에 올렸어요. 계정 팔로워는 몇백 명 정도밖에 안 됐지만 상관없었어요. 짧은 설명도 함께 적었어요. 오늘 믿기 힘든 일을 봤습니다. 차가 공중을 날아올랐고 운전자는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예전엔 한국 차를 웃음거리로 여겼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두고 침대로 갔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띠링, 띠링, 띠링. 메시지, 댓글, 팔로워 알림이 계속 올라왔어요. 눈을 비비고 앱을 열어보니 영상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100만 회를 넘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 놀라운 기술력이다. 이 여성은 진짜 목숨을 구한 거다. 한국 뉴스 사이트에도 영상이 실렸어요. 댓글 중에는 한국어도 있었어요. 번역 앱을 써서 읽어봤어요. 그중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차의 안전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그 댓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조지아의 작은 부엌에 앉은 제가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다른 영상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충돌 실험, 안전기술, 공장 투어, 엔지니어 인터뷰까지. 그 모든 영상에서 느낀 건 단 하나였어요. 이들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는 걸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껏 한국차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정보 부족이 만든 오만함이었어요. 리비가 옆에 와서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아빠, 지금 한국차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빠도 이제 좀 배워야겠지. 그녀는 신나게 웃었어요. 드디어.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 생각은 이미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번 눈을 뜨면 절대 다시 못 본 척 할 수는 없는 법이죠. 제가 영상 올린 지 며칠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처음에는 스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내용이 너무 정중하고 제가 모르는 로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니 진짜였어요. 그 메시지는 케일라가 타고 있던 그 SUV를 만든 한국 자동차 회사 본사에서 보낸 거였어요. 그들은 제 영상을 봤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맞아요. 진짜 대한민국이요. 그들의 안전연구소, 충돌실험센터, 그리고 차량을 설계한 엔지니어들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비행기 티켓, 호텔 숙박, 모든 비용은 다 그들이 부담하겠다고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봤어요. 조지아에서 트럭 운전하는 나 같은 사람을 한국으로 초대한다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여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와, 영상이 정말 멀리 퍼졌나 보네. 어떻게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냥 다녀와요. 이런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딸 리비도 평소답지 않게 흥분했어요. 아빠, 진짜? 와, 대박.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나씩 하자, 얘야.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차를 깡통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차를 만든 나라로 직접 간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그 엔지니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고 가벼운 차가 그런 사고를 버틸 수 있었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높고 깨끗한 건물들, 질서정연한 거리, 반짝이는 간판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함에 감탄했어요. 회사에서 나온 직원분이 저를 마중 나왔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스트라우드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저희 차량의 안전성을 알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어색하지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다음 날 저는 셔츠 단정히 입고 회사 본사로 향했어요. 그곳은 정말 엄청났어요. 유리로 된 벽, 반짝이는 건물, 미래 영화 속에 나올 법한 공간이었죠. 로비에서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성분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자신을 박사라고 소개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가 어떤 걸 만들어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수많은 엔지니어와 컴퓨터, 기계들을 봤어요. 충돌 테스트 더미, 로봇 팔, 벽 가득한 데이터와 영상들까지. 그리고 한 벽 앞에서 박사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거기에는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그 사고 차량 케일라가 타고 있었던 SUV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자동차를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만들고 있었어요. 박사님은 저를 데리고 건물 안쪽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방마다 사람들은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안전벨트를 시험하고, 누구는 충돌 각도를 계산하고, 어떤 분은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사님은 조용히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사고가 모두 교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생명은 그 어떤 노력보다 소중하거든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는 곧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회색 스웨터를 입은 중년 남성 한 분이 계셨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장 엔지니어님이에요. 영상에 나온 SUV의 안전 프레임을 설계하신 분이죠.
장 엔지니어님은 고개를 조심스레 숙이셨어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제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차량 안전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어요.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고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씀드렸어요. 당신 덕분에 케일라가 살아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상자 안에는 케일라가 타고 있던 검은 SUV의 미니어처 모형이 들어있었어요. 차 안 구조가 보이도록 반투명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에어백, 안전 프레임, 센서까지 세세하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넣은 모든 기술이 담겨 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모형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차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겉만 멋지고 속은 텅 빈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은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충돌 실험센터를 방문했어요. 실제 테스트 장면을 볼 수 있었죠.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 더미 인형들이 앞으로 튕겨나가고 에어백이 정확하게 터졌어요. 차체는 찌그러졌지만 운전자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숨을 멈췄어요. 소리, 속도, 충격 모든 게 현실감 있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 박사님과 연구팀과 저녁을 먹었어요. 그들은 제게 미국 생활, 트럭 운전, 가족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저는 리비가 전기차 사진을 보여줬던 일도 털어놨어요. 그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따님이 아주 안목이 좋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젠 저도 인정해요. 딸 말이 맞았고 저는 틀렸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케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방문했던 이야기, 엔지니어들, 장 엔지니어님의 사연까지 전해줬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그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멈춰 서준 덕분에 도움도 빨리 받을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바꾼 건 단지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던 거였어요. 조지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지. 그 주말, 저희는 근처 자동차 매장에 들렀어요. 이번엔 구경이 아니라 시승을 하러 간 거였어요. 운전석에 앉은 저를 보고 리비가 묻더라고요. 아빠, 아직도 저 차가 그냥 깡통 같아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젠 절대 그렇게 안 보이더라. 햇살 아래에서 도로를 달리며 저는 느꼈어요. 이 길은 전보다 훨씬 넓고 따뜻해졌다는 걸요.